그렇게 좋은 정치인들이 뽑혔을 때 뭐가 가능한가요? 그런 정치인들이 당연히 먼저 이야기를 하겠죠. 아, 우리들끼리 논의를 해도 어차피 한계가 있으니까 직접 민주제를 도입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국회에서 싸울 것이 아니라 이 싸우다가 안 되는 부분은 국민한테 직접 묻도록 하자.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스스로 직접 민주제를 도입하는 그런 정치인이 올바른 정치인이라고요. 일반적으로 선거권을 설명할 때 대표자를 선출하는 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런 일반적 설명에 잘못된 건 물론 없죠. 다만 이렇게 밋밋하게 설명하게 되면은 선거권이 왜 중요한지, 어떤 점에서 중요한지 그 실질적 역할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선거의 중요성은 대표자를 뽑는다. 그건 물론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현직 대표자, 현직 국회의원들을 떨어뜨리는 권한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찾아야 돼요. 현직 국회의원의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에 있죠. 소위 말해서 정치인들이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할 때 바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선거권은 국민투표로 고위공직자를 면직시키는 제도, 국민소환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 국민소환제가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현직 대표자에 대한 탄핵, 국민소환의 의미이죠. 4년마다 국민소환을 실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간단히 생각하면 선거철이 되면 그동안 뻣뻣하던 국회의원들이 고개를 숙이고 국민들에게 한 표를 달라고 고개를 숙이고 있죠. 이유가 뭘까요? 이미 그들은 잘 알고 있어요. 이 선거가 그들의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라는 걸 이미 벌써 그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그들이 고개를 숙이는 이유는 이번 이 순간적으로 선거철에 책임 추궁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면 돼요. 국민이 선거에서 현직 대표자를 탄핵과 국민소환의 마음으로 투표하기 시작하면 대표자들의 4년 동안의 의정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국민들이 나를 이제 평가하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을 이제 주인으로 기억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신이 4년 동안의 의정활동이 잘못된 게 있으면은 다시 또 국회의원 되기가 힘들다라는 걸 이미 아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의정 활동이 어떻게 되나요? 국회의원들이 제멋대로 국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이 뭔가 그 뜻을 살펴서 국가의사를 결정하기 시작한다고요. 이런 점에서 선거권은 정치판을 정화할 수 있는 국민의 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국민은 진정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들만 정치판에 남길 수가 있어요. 방법은 뭔가요? 아까 얘기했지만 일단 4년 동안 살펴보다가 떨어뜨리는 거예요. 책임 있는 정치인들만 남기는 거죠. 진정코 국민을 위한 정치인들만 정치판에 남기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 국민이 한시름 놓을 수 있어요. 그렇게 좋은 정치인들이 뽑혔을 때 뭐가 가능한가요? 그런 정치인들이 당연히 먼저 이야기를 하겠죠. 아, 우리들끼리 논의를 해도 어차피 한계가 있으니까 직접 민주제를 도입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국회에서 싸울 것이 아니라 이 싸우다가 안 되는 부분은 국민한테 직접 묻도록 하자.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스스로 직접 민주제를 도입하는 그런 정치인이 올바른 정치인이라고요. 그런 정치인들로 정치판을 꾸리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이 선거권의 의미예요. 국민이 그렇게 탄핵과 국민 소환의 방법으로 선거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뭘까요? 의외로 간단해요. 현직 국회의원의 재선 3선을 엄격하게 기준 잣대를 대는 거예요. 초선 국회의원은 그 국회의원이 어떤 국회의원인지 그 뒷배경을 잘 몰라요. 그러나 재선 3선 4선 하겠다는 국회의원은 이미 국회의원 생활을 벌써 4년 8년씩 했단 말이에요.
이들은 공인이기 때문에 이들에 관한 어떤 행적에 관한, 이들이 투표한 것, 이들이 어떤 외부에서 활동한 것, 국회 내부에서 활동한 것, 이 모든 것이 매스컴에 다 드러나게 돼 있고요. 그 사실에 관한 자료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어요. 이 자료들을 보고서 국민들은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이 사람이 국회에서 계속 남을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재선 3선 국회의원을 뽑을 때 국민들이 초선보다 훨씬 심각하고 또 엄격하게 뽑아야 되는 이유는 분명해요. 왜냐하면은 재선 3선부터는 이제 벌써 국회의 중진이 돼요.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사람이 된다고요. 재선 3선 4선 이런 중진 중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나오고요. 또 대통령의 후보가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재선 3선 국회의원으로 나오는 이런 사람들을 좋은 사람들, 좋은 정치인들로 남기는 게 국민의 역할이고 국민의 몫이에요. 위에서 얘기했지만 자료는 충분하죠. 그 자료를 보고서 이 사람이 동네 정치인인지 아니면 국가 전체를 위해서 제대로 일할 사람인지를 판단해서 재선 3선에서는 엄격하게 떨어뜨릴 사람은 떨어뜨려야 돼요. 국민이 다선 국회의원을 과감하게 떨어뜨리기 시작하면 국회의원들이 알아요. 내가 국회의원 다음에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될까요?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 못해요. 국민을 주인으로 보게 되죠.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만일에 국민이 일반적인 선거권의 일반적인 개념 정의에 따라서 선거는 많은 후보자들 중에 한 사람을 뽑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서 선거에 임하게 되면 어떨까요? 일단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구관이 명관이야. 그 말은 누가 지었는지도 모르면서 아무튼 구관이 명관이야. 그러면서 기존 국회의원을 그냥 꼭 찍어버려요. 굳이 다른 국회의원 찾느니 이 사람 그대로 하도록 하지 하고 또 현직 국회의원을 다시 찍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국회의원은 또 어떻게 할까요? 4년 내내 뻣뻣하게 또 고개를 들고 다니면서 또 다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국민은 뭐가 돼요? 투표 기계가 되는 거예요. 선거철이 되면은 찍어주고 선거철이 지나면은 다시 국회의원들은 다시 고개를 뻣뻣이 세우고 국민 알기를 개돼지로 알고 또 국민을 들러리로 알고 이런 형편없는 정치인들이 계속 양산이 되게 된다고요. 선거권은 비록 4년에 한 번 행사되는 권리이지만 국가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중요한 권력이에요. 세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꾸느냐? 초선 국회의원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선 3선 국회의원을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는 방법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선거권은 굉장히 중요한 권력이에요. 이 투표한 자 용지를 하나 들고 있으면은 몇만 명 중에 한 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한 표가 그냥 얻어진 한 표가 아니에요. 이 한 표를 얻기 위해서 우리 인류 선배들은 길거리에서 돌을 던지고 또 총칼에 찔려가면서 또 죽어가면서 이거를 얻어낸 거예요. 인류 선배들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제 아이디어를 낸 이 아이디어 그리고 그 핏값이 헛되지 않도록 우린 투표 한 장 한 장 선거할 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이제 종합해서 선거권의 의미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민주주의제에서 선거권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오늘날 우리처럼 직접 민주제가 실질적으로 봉쇄된 간접 민주제에서도 국정을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에요. 선거권이 바로 그거죠. 선거권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밖에 다른 가능성, 청원권이나 표현의 자유가 쓸모없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생각해 보세요. 표현의 자유가 없다면 국민이 선거 과정에서 어떻게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겠어요? 굉장히 표현의 자유도 중요해요. 그러나 선거권이 가지는 그 중요성, 4년에 한 번씩이지만 그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자는 거죠. 그러나 선거권이 이처럼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간접민주제는 결국 국민의 뜻을 왜곡할 수 있는 위험성을 늘 갖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국민은 반드시 직접민주제를 갖고 있어야 돼요. 필요한 경우에 간접민주제에서 잘못 결정한 것을 국민들이 다시 새롭게 바꿔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확보해 놔야 돼요. 이것이 직접민주제죠. 근데 직접민주제가 지금 현재 마련이 안 돼 있는 상황이니까 현재 이 상황 속에서는 국민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직접민주제를 채택하겠다는 정신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하나하나 선거로 선출해내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일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강자의 그 마지막을 선거권을 잘 행사하자는 거로다가 귀결되네요. 자, 이제 이번 전체 큰 단락을 한번 좀 정리해 보십시다. 지금까지 3월부터 이제 공부해 왔던 걸 정리해 보면 나는 법 없이 살 수 있나라고 하는 그런 논제. 두 번째, 나와 법은 어떻게 관련되어 있나라고 하는 논의를 쭉 해왔어요. 그걸 통해서 법에는 정의와 강제가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이때 강제는 뭐냐? 일정한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강제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질서의 내용이 뭐냐에 관해서는 정의가 그것이 과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질문이 더 심각하게 제기되는 거죠. 그럼 정의가 뭐야? 라고 하는 질문하고요. 또 하나 질문은 강제는 그럼 어떻게 하는데 법이 어떻게 강제하는데 이런 두 가지 질문이 생기게 돼요. 이제 이 두 가지 질문을 위해서 이제 좀 더 큰 바다로다가 나아가야 돼요.